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Region GPT라고 해서 Region GPT Towards Region Understanding Vision Language 모델이고요. 해당 논문은 각 영역에 대한 understanding 능력을 키운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은 홍콩 대학이랑 엔비디아에서 발표가 됐고요. CVPR 2024년에 억셉이 됐고 아카이브에는 올해 3월 4일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에 멀티모달 LLM이 등장하면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를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여전히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른쪽 예시를 같이 잠깐 보면 여기서 질문이 What is on the left side of the right laptop? 이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실제로는 이 램프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컵이나 머그라고 잘못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지 속에 너무 객체들이 많이 있을 때 디테일한 객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MLLM이 부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영역에 대한 바운딩 박스 잡초값을 음, 뭔가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일단 학습을 할 때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설명을 하게끔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아마 학습이 됐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물체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관계까지 전부 다 디테일하게 학습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연구는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 좌표값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 좌표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랭귀지 디코더 성능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피처를 가지고 바로 좌표값까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디코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발전된 접근 방법으로는 GPT-4 ROI 모델이 있는데요. 해당 모델은 특정 영역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사용해서 얼라인드된 피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도 여전히 입력이 항상 바운딩 박스로 한정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각 영역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랑 언더스탠딩이 가능한 레전 GPT 줄여서 RGPT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RGPT는 영역 레벨에서의 어려운 캡셔닝이나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해당 그림은 RGPT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레전 레벨 리저닝이랑 디스크립션은 각각 어떤 영역에 대한 추론이랑 그 설명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레전 1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것 쳐가지고 플레이스 홀더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전 1을 어떻게 놀아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물체인지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네, 클래시피케이션 통해서 어떤 물체인지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레퍼링 익스프레션 컴프레hension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객체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그게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인지를 맞추는 게 이 REC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모두 잘 수행하는 예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모델 설명하기 전에 관련 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LLM이 NLP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랭귀지 제너레이션이나 인컨텍스트 러닝, 리저닝 부분에서 LLM이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LLM의 가능성을 보여준 모델로는 버트랑 GPT가 있고, 이후에 점차 스케일링을 키우는 트렌드에 따라서 T5랑 GPT-3, 플란T5, 팜 등의 모델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서 점점 학습 데이터량과 모델 파라미터 수가 더 증가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픈 AI는 챗 GPT를 발표해서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챗 GPT랑 비슷한 성능을 지닌 오픈소스 LLM 모델들도 같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LLM의 무한한 가능성에 힘입어서 랭귀지 이외의 다양한 모달리티를 해석하고 다룰 수 있는 멀티모달 LLM도 같이 주목받았는데요. 주로 비전 모달리티를 많이 활용을 했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비주얼 백본이랑 랭귀지 디코더를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밍고랑 블립2, 라바, 미니 GPT-4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어떠한 영역에 대해 특화된 MLLM 모델도 제한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스모스2랑 시크랑 미니 GPT-2 그리고 라바 등이 있습니다. 해당 모델들은 레전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텍스처얼 폼, 즉 바운딩 박스 좌표값을 통해서 물체 위치를 그냥 언어 그 자체로 이해해서 LLM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어떤 위치 정보를 텍스처얼 형태로 처리하기 때문에 랭귀지 디코더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스페셜 박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말 그대로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그 영역에 대한 특징을 따로 뽑아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델로 비전 LLM이랑 GPT-4ROI, ASM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GPT-4ROI 모델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입력 이미지에서 바운딩 박스 영역에 대한 ROI 얼라인드 피처를 뽑아내고 해당 정보를 이렇게 LLM에 같이 넣어주어서 각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도 여전히 입력 형태가 이렇게 바운딩 박스 포맷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고 또 각 영역에 대한 어떤 비주얼 표현 능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은 바운딩 박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2D 쉐입을 입력으로 받아 처리할 수 있고 또 주어진 각 영역에 대한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한 RGPT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추가로 태스크 가이디드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입력 프롬프트에 태스크 가이드를 제공해서 원하는 아웃풋 패턴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뒤에 예시를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 태스크 가이디드 인스트럭션 프롬프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answer the question using 코코 80개의 카테고리, 코코 데이터셋이 가진 그 80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대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태스크 가이드를 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레전 X 이런 식으로 뭐 답변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 그런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모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인코더로는 클립 VIT 라지 모델을 사용해서 입력 이미지 XV에 대한 시멘틱 피처를 뽑아냅니다. 식 1에서처럼 이렇게 XV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로우 레졸루션 피처인 Z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로우 레졸루션 피처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피처 맵의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작은 물체에 대한 작은 물체나 작은 영역에 대한 특성이 잘 담기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피처 리파이먼트 모듈을 사용해서 로우 레졸루션 피처를 다시 하이 레졸루션으로 업샘플링을 해줍니다. 식 2에서처럼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 피처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파인먼트 모듈은 두 개의 디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해당 모듈을 통과하면 총 4배 커진 그런 피처 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미지 레벨이랑 레전 레벨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레전 레벨 측면에서 보면 리파이먼트 모듈을 통해서 나온 하이 레졸루션 피처를 가지고 이 마스크 풀링을 통해서 각 영역, 이 SR이 각 영역에 대한 입력인데요. 그 각 영역에 대한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디테일하게는 이 마스크 풀링을 통해서 그 영역에 대한 피처 부분만 이제 에버리징 해가지고 어떤 값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미지 레벨 측면에서 보면 그 리파인먼트 모듈을 통해서 크기가 커진 피처를 그대로 입력으로 사용하면 프로젝션을 통해서 너무 긴 시퀀스 그 인풋이 LLM 디코더에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학습이랑 인퍼런스 효율을 너무 낮추게 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시 한번 패치 머징을 통해서 다시 피처를 작게 만들어줍니다. 14가 해당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댑티브 풀링을 통해서 타겟 하이트랑 위스로 크기를 다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주얼 피처를 이 LLM의 워드 임베딩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하기 위해서 비전 랭귀지 커넥터로 MLP 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지 임베딩인 이 HV랑 레전 임베딩인 HR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가 전체 네, 이 XV는 전체, 네, 데이터에 주어지는 겁니다. 데이터의 그 영역에 대한 어떤 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 박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네, XR이랑 XV는 둘 다 인풋이고, 둘 다 데이터셋에서 얻을 수 있고, 처음에 XV만 사용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 XR을 통해서 그 영역에 대한 정보만 얻습니다. 전체 이미지 피처에서 그 XR에 해당하는 영역을 알 수가 있고 그 영역에 해당하는 피처 값을 이제 평균해서 어떤 이 레전 임베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 이미지에 대한 임베딩과 각 영역에 대한 임베딩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LLM 디코더로는 비쿠나 7빌리언 모델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 MLP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전체 이미지랑 각 영역에 대한 그 임베딩 결과에 대해서 같은 MLP 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둘 다 어떤 시멘틱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태스크 가이디드 인스트럭션 프롬프트 파트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MLLM은 굉장히 많고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출력할 수 있는 아웃풋 포맷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덕분에 플렉서빌리티랑 어댑터빌리티가 높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데 특정 태스크의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아웃풋 포맷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코 디텍션 태스크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에 대한 클래스 네임을 유추할 때 항상 그 80가지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 내에서만 아웃풋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태스크의 리스폰스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를 커스텀해서 모델의 아웃풋에 가이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 부분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을 때 좀 더 성능이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는 피처 리파이먼트 모듈이랑 비전 랭귀지 커넥터 부분만 학습을 하고 나머지는 프로즌한 상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로스는 스탠다드 오토 리그레시브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스테이지에서는 글로벌 레벨과 레전 레벨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을 합니다. 먼저 글로벌 측면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보면요. 이 해당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전체 글로벌 이미지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레전 레벨 언더스탠딩을 학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데이터셋 모두 멀티턴 컨버세이션 포맷으로 변경을 해서 학습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V3 데이터셋은 각 클래스별로 100개의 어노테이션을 뽑아서 그 데이터로만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파인 튜닝 스테이지를 살펴보면 해당 스테이지에서의 목표는 레전 레벨에서의 캡셔닝과 리저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에는 기존 데이터셋은 어떤 캡셔닝이나 디스크립션에 대한 데이터셋 정보가 너무 단순하거나 거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서 해당 논문은 GPT를 활용한 새로운 데이터셋인 GPT Assisted Region Caption Generation RecapT 데이터셋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레전 레벨 데이터셋을 수정해서 더욱 풍부하게 데이터셋을 재구성했는데요. 다음 표는 실제로 사용한 기존 데이터셋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 클래스별로 몇 개만 뽑아서 사용을 한 것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각 영역에 대한 캡션을 생성하는 방식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ROI를 크롭해서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주어서 캡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을 사용하면 이미지 크롭으로 인해서 주변 배경이나 다른 물체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캡션을 생성할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총 두 가지 스테이지를 거쳐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합니다. 먼저 글로벌 측면에서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각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전체 이미지에 대한 글로벌 캡션을 먼저 생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전체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뽑아내고 이 설명을 그대로 스테이지 2에서는 이렇게 영역만 넣어주고 앞쪽에서 뽑았던 이 글로벌 캡션을 입력 프롬프트에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캡션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스테이지 2에 들어가는 그 인스트럭션 프롬프트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캡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클래스 네임도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클래스 네임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어떤 물체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예 캡션이 잘못 생성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클래스 네임도 같이 넣어주어서 각 영역에 대한 그런 캡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롬프트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입력 프롬프트를 같은 의미지만 좀 다르게 표현을 해가지고 매번 랜덤하게 프롬프트를 선택해서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챗 GPT-4를 사용해서 총 10가지 프롬프트를 미리 만들어 두고 데이터를 생성할 때마다 그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제 리스폰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립 모델을 통해서 그 ROI 영역이랑 생성된 레전 캡션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만을 골라서 학습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리캡티 데이터셋은
각 영역에 대한 어떤 속성인 컬러나 쉐입, 매테리얼과 같은 설명도 굉장히 자세히 포함되어 있고, 또 각 물체들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각 데이터별 크기랑 평균 단어 개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hours가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 각 영역에 대한 캡션이 포함하는 이 average word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캡티 데이터셋은 평균적으로 한 영역에 대한 캡션 안에 87.14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가장 적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래퍼 코코에 비해서 거의 25배 정도 더 많은 단어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데이터셋을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RGPT 모델이 각 영역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미지 레졸루션은 항상 336 by 336으로 맞춰주었고, 그 ROI 영역을 넣어줄 때도 항상 이렇게 이 사이즈로 맞춰서 넣어주게 됩니다. 배치 사이즈랑 맥시멈 러닝 레이 빼고는 모두 동일하게 맞춰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표는 코코 2017 데이터셋에 대한 외전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PT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 크기, IT는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 크기, 그리고 각각 비전 모델과 LLM은 어떤 걸 썼는지, 그리고 MAP랑 Accuracy를 매트릭 성능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의 목적은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게 아니라 물체를 인식하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를 미리 얻어서 그거에 대한 입력 ROI를 잘라서 모델에 넣어 주었고,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판단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 대화에 한 영역에 대해서만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hours는 task guided instruction prompt를 사용해서 그 80가지 클래스 중에서만 대답할 수 있도록 제한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외의 결과가 나오면 해당 결과를 그냥 디스카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 그 hours가 MAP로는 70.0이 나왔고 accuracy로는 80.61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안하는 메소드가 다른 모델에 비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전 캡셔닝에 대한 시험 결과인데요. 래퍼 코코지랑 비주얼 게놈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캡션 생성 능력을 확인을 하였고요. 매트릭으로는 메테오랑 사이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hours가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영역에 특화된 VLM인 코스모스2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큰 차이로 더 높은 성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RGPT가 좀 더 어떤 객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eferring Expression Comprehension에 대한 성능 결과인데요. 이 태스크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게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지를 맞추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위의 표는 래퍼 코코지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벨리에이션을 할 때 어쨌든 이미지 속의 어떤 물체의 리스트나 위치를 일단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미지 속에서. 그래서 얘네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로 표현을 해서 입력으로 넣어줬는데 해당 바운딩 박스는 CoDTR이라는 디텍터 모델로 바운딩 박스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hours가 가장 높은 성능을 또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RGPT가 주어진 컨텍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회색이 그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투스테이지 방식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각각 글로벌 캡션이랑 뭐 클래스 네임을 빼서 생성을 한 결과랑 아니면 하나씩 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캡션이랑 클래스 네임을 모두 빼고 그냥 캡션을 바로 생성을 해버리면
애초에 이 바운딩 박스 표시된 이 부분이 카펫이라는 거를 예측을 하지 못하고 뭔가 예술 작품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캡션 없이 그냥 클래스 네임만 넣어주면 어떤 물체인지는 알 수 있지만 대신에 설명이 너무 간단하고 그냥 애매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캡션은 있는데 클래스 네임을 없게 넣어주면 그냥 그 캡션을 생성할 때 글로벌 캡션을 다시 한 번 더 서술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서술을 하면서 뭔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력 넣어준 그대로 출력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넣어주는 게 캡션 생성할 때 가장 좋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위의 표는 피처 리파이먼트 모듈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양한 업샘플링 방식을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 성능 비교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 두 개의 디컨볼루션 레이어는 4배로 업샘플링이 되고 이 바이리니어랑 디컨볼루션 플러스 바이리니어는 총 16배 더 업샘플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이 바이리니어랑 디컨볼루션 플러스 바이리니어와 같이 업샘플링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이 작은 물체에 대한 성능은 올라가지만 오히려 큰 물체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업샘플링 수행에 대한 트레이드오프 영향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업샘플링 레이신 이 4배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주얼 백본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나타냈고, 다양한 비전 백본으로 실험을 한 결과, 그 비주얼 백본을 더 좋은 걸 사용할수록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백본의 성능도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해당 표는 오브젝트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은 포프 이밸류에이션 파이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모델이 실제 이미지에 존재하지 않는 객체를 잘못 인식하거나 설명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아월스가 다른 이미지 레벨 VLM 모델들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GPT의 베이스라인 모델이 이 라바 모델인데 라바보다 성능이 더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레지온 레벨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그 리캡디 데이터셋으로 해줬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저자들이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셋이 성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퀄리테이티브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한 이미지 내에서 다양한 객체들 간의 릴레이션십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먼저 왼쪽 그림에 대한 결과를 보면 영역 2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영역 1, 2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봐라 했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대답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대한 결과는 RGPT랑 GPT-4V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는데요. RGPT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일반적이지 않고 유머러스한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인식해서 답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T-4V의 결과와 비교해봐도 거의 유사하게 답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RGPT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추론 능력을 가졌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해당 논문은 복잡한 영역 레벨에서의 캡셔닝이랑 리저닝이 가능한 RGPT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RGPT는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비주얼 피처를 워드 임베딩 스페이스와 잘 얼라인 될 수 있게 학습을 했고 또 태스크 가이디드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리스폰스 포맷을 지정해 줌으로써 좀 더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스테이지 GPT 어시스티드 데이터셋인 리캡D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영역 레벨에서의 디테일한 캡션을 사용해서 학습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RGPT는 영역에 대한 다양한 언더스탠딩 태스크에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관련 연구를 찾아보다가 좀 재미있는 논문을 찾았는데요. 해당 논문은 이제 GPT-4V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물체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를 확인했을 때 제대로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에다가 각각 영역에 대한 이렇게 마스킹을 해주고 이렇게 태깅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 셋도 사실 이런 식으로 각 영역을 잘 표현을 해줘서 어쨌든 성능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MLLM의 입력에 이렇게 영역에 대한 정보를 좀 추가적으로 주면 성능이 많이 오를 수가 있구나를 알 수 있었고, 이 부분이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